이번 시간에는 1,700만원에서 약 2달 동안 4억 7천만원까지 불린 커피스님의 매매 기법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코인판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지난 플라이트 형님 매매 기법도 꽤 조회수가 나와서 이번에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역시 이분도 코인 현물로 돈을 불리셨지만 돈을 불리는 고수들은 기가 막히게 그 패턴을 알아요. 그래서 소액으로 돈을 크게 불려본 사람들은 어느 시장을 가나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돈을 불려서 1,500만원을 와이프 되신 분에게 쾌척하시는 분입니다. 역시 남자의 성공은 돈이죠. 와이프분은 정말 남편분 잘 만나셨네요.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셔서 용돈을 쾌척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남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스 그는 누구인가? 약간 그 돈복사 이런 느낌이죠. 이분은 이제 2021년 2월 24일 날 이제 1,700만원으로 코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빔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매매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인은 이제 17년 불장부터 계속 하셨다고 합니다. 안 해본 매매법이 없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20개 정도를 뚫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엄청난 열정이 아니고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나시기도 하고 그리고 손실도 오지게 나셨다고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별 볼 일 없길래 쉬고 있다가 올해 불장 보고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네요. 2월 24일 날 도지코인 원화상장으로 1,700만원으로 이제 900만원이 수익이 나시면서 시작한 단타 매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도지코인이 엄청나게 굉장히 핫했었죠. 그러니까 밈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때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도지코인이라고 언급만 하면은 몇십 프로, 몇백 프로까지도 우습게 날아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튼 이분이 처음에 이제 매매를 하는데 앞서 원칙을 세우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진짜 이거는 현물이나 선물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 매매 원칙이 없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이분도 알고 계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커피스님이 원칙을 몇 가지를 적어주셨는데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거를 좀 보면서 고수들은 뭔가 그 결이 다 비슷비슷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익절과 손절의 칼 같은 그죠? 이 매매는 이제 멘탈 게임이에요. 심리 싸움이죠. 심리를 다스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반강제 장투할 거 아니라면 회전율을 높이는 매매에서는 무조건 원칙을 세워놓고 가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존버 금지예요. 자, 1시간 존버라도 이제 이분은 사치라고 하셨습니다. 며칠 몇 주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기본적으로 함투사에서 매매를 진입할 때도 1시간 이상 들고 가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뭐 계약수를 조금 늘리면 늘렸지 무조건 20틱이나 한 30틱 정도 보고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격상 이제 물리고 있는 거를 보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극초단타 스크래핑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시죠. 예를 들면은 뭐 최근에 떡상한 코인들이나 뭐 주식들을 보고 뭐 껄무새 분들 계시잖아요. 저때 사서 지금까지 버텼으면 이만큼 수익인데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성격이 느긋하고 무조건 존버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되는 이야기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절대로 못합니다. 특히 선물 매매는 그렇게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돈을 아예 날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소액으로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플라이트 매매 기법을 기회 드릴 때도 그분 같은 경우도 소액으로 5배율로 들어가가지고 날릴 돈으로 5배 챌린지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추세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역추세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익을 칼같이 자르고 나오는 매매를 하신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칼손절인데 이거는 저도 정말 격하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저희 함투사에서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나 뭐 제가 하는 매매법도 익절이나 뭐 손절을 딱 잡아두고 무조건 칼같이 손절 라인 터치 혹은 익절 라인 터치하면은 익절하고 손절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건 진짜 진리입니다. 제가 왜 자꾸 수강생분들에게 칼 손절, 칼 익절을 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아마 아실 겁니다. 어차피 기회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손절을 제때 하지 못한다면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이제 추세가 나와버리게 되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시드마저 다 날려버리고 말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칼 손절을 한다면 또 다시 포지션 스위칭을 나중에 하시던 간에 다른 종목에 들어가서 또 먹든 어쨌든 간에 매매는 손절이 있어야 익절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1% 미만으로 손절을 한다. 굉장히 그냥 극초단타 매매를 하시는 거고 맥스 2% 언더로 손절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이제 함수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를 10틱이라고 예를 든다고 한다면 처음에 일단 진입하고 20틱이 넘어가기 전에 30틱이 손절이 만약에 걸려버려요. 그때 잘라버리고 이게 수익이 이제 20틱이 도달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30틱을 걸어놓고 여기서 이제 20틱에
30틱가는 10틱 차이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이제 하는 건 뭐냐면 본절 라인을 딱 걸어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밑으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리스크가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20틱까지 갔으면 30틱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한 10번 중에 한 70% 정도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30%는 그냥 밑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절 라인 설정하지 않으시면은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대한 줄이는 매매를 하시면 수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초급등주를 피하다. 자, 이거는 이제 장대 음봉이나 양봉을 따라서 이제 진입하지 않는 이 해외 선물의 그 원칙에도 이제 장대 양봉을 보고 이제 들어가지 말아라는 건데, 이게 바로 이제 뭐가 되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먹을 때도 매수 심리가 굉장히 크게 나오면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기존에 펌핑을 시켰던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투사에서도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처음 진입봉이 20틱 이상 되는 건 절대 건들지 말아요. 어차피 20틱이나 30틱 먹으려고 들어가는데 이미 크게 올라가 있거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순식간에 손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손익비가 좋은 자리, 그리고 확률이 좋은 자리를 찾을 때는 웬만하면 장대 양봉을 보고 들어가지 마세요.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눌렀다가 보는 걸 들어가셔야지, 이것만 보고 바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자기 전에 무조건 현금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 자기 전에 계속 물려있는 걸 버티거나 이미 여러분들이 일당 수익을 챙겼는데도 계속 이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도파민 중독입니다.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도 보통 미장 이후에 밤 11시부터 새벽 한 2, 3시가 가장 거래량도 많고 변동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이 밤늦게까지 이제 매매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이 매매를 하시더라도 이거 혹여나 손실로 마감이더라도 무조건 포지션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은 복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수면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정말 그럼에도 수면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이미 약간의 수익을 어느 정도 벌어 놓은 상태에서 수면 매매를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평가손익이 뭐 100만 원이다 혹은 5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되면 뭐 200만 원, 300만 원까지 벌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리스크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입한 가격대에다가 본절 라인을 항상 걸어. 나중에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벌 수도 있고 운 좋으면. 근데 운이 나쁘면 본절로 끝나서 리스크가 저절로 관리가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본절 라인도 설정 안 하고 그리고 손익절도 아예 설정 안 한 상태로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 계세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하시게 되면은 10번 중에 9번은 깡통차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골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5번째는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을 주시하라는 건데, 특히 이제 그 현물 매매하실 때는 비트코인이 대장주잖아요. 근데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DXY, 즉 달러 지수를 주시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가 예를 들면은 올라가면은 알트도 다 올라가고, 비트가 떨어지면 알트 다 떨어집니다. 보통은 이제 비트의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까지 같이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코스닥이 올라가면 이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들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커플링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어차피 이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양방향이잖아요. 양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달러가 급등이나 급락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나스닥이나 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크게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면 여러분들 진입자리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분할 매수, 즉 풀시드 매매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몰빵을 원래 이분도 좋아하신다고 하는데 2천만 원일 때 2억일 때도 한 방에 넣고 크게 버시는 걸 좋아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수익도 크지만 소실도 크다. 그래서 이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수사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1라시든 아니면은 뭐 2라시든 뭐 한 번에 들어가서 그냥 먹고 짧게 나오는 매매를 저희도 해요, 자주. 근데 만약에 뭐 초보자 분들이라면 이제 한 계약을 들어갈 때는 0.33 계약을 3번씩 이렇게 분할해서 넣을 수도 있고, 뭐 2계약이라면은 0.33 계약 혹은 뭐 한 계약을 뭐 2번씩 들어가거나 이거를 6번씩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할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함투사에서도 이제 진입자리가 올 때 한 번에 딱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봉 사이즈가 만약에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약간의 눌림 보고 첫 종가에 0.33 그리고 약간 떨어지면 0.33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는 7번째는 뭐냐면 이제 익절한 후에는 이제 불타기를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익절한 후에 불타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보통 강한 추세장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올라가는 추세에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엑시트했어요. 내가 여기서 청산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서 불타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추가적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차라리 익절하고 약간 밑으로 떨어졌을
떨어졌을 때 이런 데서는 이제 우리가 들어가도 된다 이겁니다. 매수를. 예를 들면 올라가서 이 정도에서 청산을 했어요. 더 올라가면 여기서 들어가지 말고 약간 눌렀을 때, 그러니까 내가 청산했던 가격대보다 조금 더 아래에 떨어졌을 때 이때는 들어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이미 막 올라가고 있는데 추격 매수, 추격 불타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이야기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제 파동의 그런 개념,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진입한 가격대보다 위에 올라가면 여기서 불타기를 하지 마라 이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미 청산하고 나서 다시 보는 건 제가 보기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눌림 목과 어느 정도 추세 강도로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이제 코인파는 365일 24시간 돌아간다. 이 선물시장도 24시간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는 23시간 돌아갑니다. 1시간 정도 돌아가요. 그러니까 선물시장이나 코인시장이나 다, 그러니까 매매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딱 봤을 때 내가 딱 생각하는 진입자리, 예를 들면 박스권이면 박스권 하단 상단, 또는 추세면은 추세 시작하는 첫 눌림 파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릴 줄 아셔야 되는데 뭔가 그런 걸 기다리지 못하고 명확한 매매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슴이 시키는 대로 여러분들 매매하신다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크게 손실을 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뇌동매매라는. 그러니까 뇌동매매라면은 여러분들 반드시 10번 중에 9번은 다 깡통을 차게 돼요. 진짜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10번 중에 한 번은 먹을 수 있어도 그것도 제대로 못 먹어요. 9번은 수익 나더라도 한 번에 녹아버려요. 그래서 뇌동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차트나 지표를 공부하고 그에 따라 매매하라. 그러니까 원칙 매매하시라는 거예요. 왜 이제 뇌동매매를 하게 되느냐면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매매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지금 내가 이제 이 파동을 못 먹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불안감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매매 기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불안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을 공부해 놓고 확립을 해 놓은 상태에서 매매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진입 자리가 없을 때는 그냥 쉬세요. 그게 답입니다. 가장 느린 길이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제 매매 기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코피스님이 말씀하신 매매 기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뭐 RSI,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볼린저 밴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이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매매하시면 돼요. 이렇게 써놓기만 했는데, 이거는 초보자들한테는 약간 좀 독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더 제 주관에 조금 들어간 매매 기법을 조금 더 첨언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분 봉으로 다타 스캘핑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물렸을 때는 5분, 10분, 15분, 1시간 봉을 본다. 매매는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체크를 하고 과매도에 진입하고 과매수에 턴다. 이건 이제 무조건 이제 매수 전용이겠죠. 왜냐면은 이분은 이제 현물만 매매하셨다고 하니까. 예를 들면 올라갈 때 이것도 지금 골드인데 1분 봉이에요. 그럼 보통은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해서 이때 이제 익절을 하고, 그죠? 아니면은 여기서 진입을 해서 과매수 구간에 이제 익절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매매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세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되고, 2021년 2월에 코인이 한창 불장일 때 매매는 시작했기 때문에 이 기법이 이제 먹혔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대로 시장은 그렇게 쉽게 돈을 이렇게 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RSI 매매 기법을 하시려면은 최소한 15분이나 5분처럼 이렇게 뭔가 타임프레임을 나눠서 좀 같이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라서 그러니까 모든 이제 기술적인 노하우를 다 담지 못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RSI를 활용할 때 특히 뭐 1분 봉이 됐든 5분 봉이 됐든 쓸 때는 뭐 간혹 가다가 뭐 수치값에 여러분들 연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기본값이 뭐 14긴 한데 이거를 뭐 50으로 바꾼다든지, 뭐 아니면 70으로 바꾼다든지, 뭐 100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10으로 바꾼다든지. 바꾸는 거 여러분들 자유긴 하지만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차피 이건 보조지표일 뿐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과매도 구간이구나, 과매수 구간이구나, 이런 뭔가 정보를 여러분들이 주는 거, 정보를 받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응용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5분이랑 15분이 이제 같이 과매수나 과매도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동반 진입할 때 매수나 매도를 하라. 예를 들면은 이게 왼쪽에 5분이고 오른쪽에 15분이에요. 그러니까 5분이 더 중요한가요? 15분이 더 중요한가요? 당연히 상위 타임프레임 원칙에 따라서 15분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똑같이 이 박스권이 지금 두 개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왼쪽에는 5분봉이 RSI 터치를 했지만 15분은 RSI 터치를 안 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15분이 터치를 했지만 5분도 같이 터치했어요. 그러면 이 왼쪽 거는 5분은 터치했지만 15분은 터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매수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웬만하면은 5분과 15분을 같이 우리가 동반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조금 집중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5분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큰 타임프레임에 같이 과매수, 과매도가
형성이 될 때 들어가는 거고, 이게 뭐 15분 이상, 뭐 30분, 1시간, 4시간 보는 건 상관없는데, 그거는 약간 이제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5분과 15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뭐 RSI, 뭐 과매수, 과매도 이것만 보시면 여러분들 절대로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셔도 여러분들이 캔들 패턴을 좀 활용하셔야 돼요. 캔들 패턴은 뭐 매산도 있고 거증mon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따라할 만한 그런 패턴 뭐냐면 이제 인사이드 바 패턴입니다. 자, 인사이드 바 패턴 같은 경우는 무슨 패턴이냐면, 예를 들면 매수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롱을 잡을 때 이 장대 음봉 혹은 깨끗한 음봉이 나온 뒤에 작은 음봉 캔들이 연이어 나오는 패턴이 바로 이제 인사이드 바 패턴. 자, 예를 들면 인사이드 바 패턴이 어떤 거냐면, 요것도 이제 인사이드 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인사이드 바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음봉이 나왔죠. 자, 음봉이 나왔는데 음봉이 나온 뒤로 이렇게 다음에 나왔던 양봉이 몸통만 보세요. 이 음봉 감싸졌죠.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캔들에서 이 두 번째 캔들의 이 꼬리, 이 고가 부분을 세 번째 돌파하면 이때 이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인사이드 패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음봉 뒤에 양봉이 감싸졌고 이 양봉의 이가를 돌파하게 되면 매수 들어가.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우리가 같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 패턴을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거예요. 자, 5분과 15분이 같이 과매수 과매도 들어갈 때 진입한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 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15분도 과매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5분도 같이 과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랑 이 분봉만 다를 뿐이지 같은 지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건 뭐냐면,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5분과 15분이 같이 과매도로 들어갔는데 무조건 처음에는 5분이 먼저 과매도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15분이 차근차근히 과매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되냐면 이제 불리시 인사이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음봉 뒤에 양봉이 뒤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우리가 15분에서도 볼 수가 있고 5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5분에서는 요 패턴입니다. 음봉 나오고 양봉 두 개 나왔죠. 근데 고가 뚫었죠. 요 패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있습니다. 음봉, 양봉, 양봉 이렇게 패턴이 두 개가 나왔고, 여기도 있습니다. 15분에서도. 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여기 장대 음봉 나왔고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고가 캔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진입을 할 때는 1번에서 들어가야 될까요? 2번에서 들어가야 될까요? 1번이 아니라 2번에서 들어가야 돼요. 2번도 보시게 되면 5분에서 패턴이 나온과 동시에, 그리고 15분 상에서도 음봉, 양봉, 그 다음에 이 패턴이 같이 돌파하게 되면서 15분에도 인사이드 패턴이 같이 나왔고, 그 다음에 5분에서도 인사이드 패턴이 같이 나오면서 두 개의 과매도 구간이 일치가 되면은 이렇게 추세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들어가도 수익을 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15분이 인사이드 패턴 형성이 안 됐죠. 확실하게 5분과 15분을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볼벤 상하단 매매. 여기서 이제 인사이드 패턴을 좀 활용하는 매매예요. 자,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나 단순하게 볼벤 상단 찍은 매도하시고 볼벤 하단 찍은 매수하세요, 이렇게만 설명해놨어요. 근데 물론 고수분들은 당연히 알아서 걸러들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제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볼벤 상단 이탈했을 때 매도 들어가면 먹겠죠? 여기도 매도 들어가면은 먹겠죠? 그리고 여기서 매수 들어가면은 먹겠죠? 매도 들어가면 먹겠죠, 이러는데 이거는 지나간 차트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탈했으니까 매도, 그리고 이탈했으니까 매도. 그럼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상단 이탈했으면 여기서 매도 들어갔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뭐 손절하면 그만이겠지만 크게 추세가 나와버리면 여러분들 그냥 골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불장이든 하락장이든 꾸준히 쓰고 싶으면 여러분들 캔들 패턴이랑 같이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도 자,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인사이드 바 패턴 있죠, 그거를 같이 한번 적용해서 지금도 볼벤 상단 찍고 이렇게 인사이드 바가 나왔죠. 그러니까 살짝이라도 약간 떨어지죠. 우리가 요거는 이제 요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물론 이제 베어리시 잉걸핑 패턴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베어리시 잉걸핑, 불리시 잉걸핑 좋을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장대 양봉 혹은 장대 음봉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원칙이 이제 어긋난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아주 작게 양봉이 감싸졌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가 바로 인사이드가 되는 거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매수를요. 그럼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부분에서는 딱히 그런 패턴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진입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자,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서 인사이드 바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들어가려고 봤더니 자, 인사이드 바 패턴이 딱히 안 나왔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베어리시 잉걸핑이 나왔지만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것도 몸통이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인사이드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날아갔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을 같이 보시면 좋아요. 그냥 볼벤 상단 혹은 볼벤 하단 벗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 매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분봉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금 제가 15분을 봤는데 만약에 뭐 30분을 보든 아니면 1시간을 보든 아니면 4시간을 보든 그 이상 뭐 일봉을 보든 주봉을 보든, 그러니까 조금 더 분봉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신뢰도는 굉장히 커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액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도 뭐 나쁘지 않네,
해볼 만한데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자면 상하단 매매에서 이제 인사이드 바 패턴과 RSI를 같이 활용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도 자, RSI 고가 들어가고 자, 인사이드 바 패턴 여기서는 인사이드 패턴이 딱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인사이드가 딱히 없었어요. 베어리시 잉글핑만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베어리시 잉글핑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데서는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는 RSI 과매도 말씀드렸는데 이 RSI 50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50선 위에서 반등이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인사이드 바 패턴이 같이 나오게 된다면 이 저가 부분을 또 노려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몸통이 벗어나고 RSI 과매수 구간에서 인사이드 바 패턴. 자, 그럼 이 자리가 깨지면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그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인사이드 패턴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요거는 이제 우리 함수사 그 수강생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이 매산형 패턴, 이 음봉 매산형 패턴이 나온 뒤로 이렇게 추세가 올라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만큼 나오고 약간의 하락이 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RSI를 활용하셔가지고 같이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동평균선 매매. 커피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1선, 241선 총 5개를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일선이 예를 들어서 깨지면 이제 21선까지 내려오고 21선이 깨지면 61선, 61선이 깨지면 121선 이런 식으로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눌림목 매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동평균선 위에서 가장 많이 어떻게 매물대를 형성하고 만들어 나가는지만 보시면 돼요. 너무나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수치값에 목매지 마세요. 그리고 이동평균선에서 무조건 지지받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들만 보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캔들 패턴이라든지 거래량을 같이 보시면서 매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보조 지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 거시면 절대로 안 돼요. 무조건 가장 중요한 것은 캔들과 거래량의 근본적인 이해입니다. 3천억을 벌었던 원효티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은 그냥 5일선, 21선으로 봤다고 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캔들 패턴과 거래량 보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5일선과 21선의 조정 후에 상승 파동이 나오면 요거를 연다는 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데 상승 추세에서 지금 보시면 요게 이제 61선이고요. 요게 121선입니다. 저는 이제 201선이랑 241선까지 굳이 깔진 않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21선, 요게 5일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제 보신다고 하는데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쭉 올라가면 이게 정말 강한 추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5일선과 21선이 꺾였죠. 자, 꺾이면은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됐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시는 분도 물론 있는데 간혹 가다가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되면 이런 데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 물론 이건 올라갔지만 여기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5일선과 21선이 데드 크로스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그 캔들 패턴을 관찰하는 어차피 골든 크로스 어차피 올라갈 거라면 이 바닥권에서 뭔가 거래량이 터지거나 뭔가 그런 유사한 패턴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 설명드렸던 장대 음봉 뒤에 이렇게 양봉이 두 개가 연달아 나오는 인사이드 바 패턴 61선 지지받고 올라갔죠. 그럼 우리는 이때 들어갈 수 있고 굳이 여기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고요. 뭐 간혹 가다가 요즘에는 굉장히 세력들이 많이 수법 발전을 해서 5일선, 21선 골든 크로스 시켜놓고 이렇게 내려버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매매 기법의 총평을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느꼈던 게 많은데 이제 매매 기법도 매매 기법이지만 이 자신만의 명확한 매매 기준이 있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1분봉과 뭐 RSI를 여러 가지 활용하셨다고 하는데 매매 기법이 아무리 탁월하다 하더라도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철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이 아무리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계좌는 녹아요. 그리고 장이 안 좋아도 실력이 있으면 계좌는 우상향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장이 아무리 좋아도 즉 돈복사 장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참을성이 없고 여러분들이 손절을 제때 하지 않으면 그냥 굴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내가 돈을 좀 벌고 싶으면서 여러분들 내가 좀 따라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래 채널톡으로 저희 함수사 멤버십을 문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도 따라오실 수 있게 매일 30만원 버는 걸 목표로 안전하게 수익을 내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 부탁드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 칼 손절이랑 현금화를 자주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매매는 70% 80%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벌 때마다 현금화 출금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시드를 조금씩 우상향하는 걸 목적으로 하셔야지 풀시드로 들어갔다가는 시장을 조개 떠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굉장히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도 새로운 매매 기법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